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들 아침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 폭등하는 집값 잡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제가 소극근의 혼술에서 말씀드렸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갈래가 큰 갈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계속되는 대권 후보 놀이. 본인이 마치 범보수의 대권 주자를 선정하는 건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계속 대권 주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폭등하는 집값 잡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다. 경제신문들 먼저 보시죠. 경제신문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일면 톱에 한국경제는 종부세 올리고 주택 공급도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종부세 올리고 주택 공급도 늘려라.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 올려서 좀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고, 큰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고, 또 이 주택 공급도 늘려라.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것을 어쨌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경제신문도 마찬가지죠. 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주택 부담 강화시켜라. 투기성 매입은 규제하라. 다주택 부담을 강화시켜라. 종부세 올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투기성 매입은 규제하라.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선일보 일면톱도 그랬습니다. 여론 덜컥자 직접 나서 집값 잡겠다. 여론이 덜컥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안 나서서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지금까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자, 청와대 참모들도 1주택 남기고 다 팔아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만은 따르지 않는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죠.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 부동산 강남 불패,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팔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 서초구 반포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3선을 했던 충북 청주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또 3선했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지사직에 도전할 거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채니까 하나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청와대가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분 후에 아니 반포 아파트가 아니고 청주 아파트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그런 해퍼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 중 한 채를 팔려고 하니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 당장 한 채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반포를 내놨는 줄 알았겠죠. 그리고 청주는 나중에 또 본인이 도지사 선거 출마하려고 하면은 필요하고, 또 거기가 고향이고 하니 반포를 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50분 만에 아니 청주 아파트가 아니고 반포 아파트가 아니고 청주 아파트를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지사 출마를 검토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팔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못 팔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강남 아파트를 못 팔겠다. 그래서 서초구 아파트는 유지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미혼인 아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유가 되는지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간신문들이 주요하게 다룬 뉴스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답니다.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한 번 딱 발효가 됐었습니다. 2005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처음 지시를 했었고, 그때
김종민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따르고 나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냈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뭐 두 번째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세 번째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언유착 사건을 어디서 맡을 것이냐, 어디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어디서 감찰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수사지휘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수사지휘권이 아니다. 뭐 이런 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먼저 보실까요? 추미애는 지휘권 발동하고 윤석열은 검사장 소집을 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오늘 연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 손을 떼라는 의미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당신은 손 떼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이것을 맡기라.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뭐 검찰 수사 자문단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 의미로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 퇴진 압박을 위한 위법 지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전국 고검 지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이것을 톡으로 했죠. 법무장관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자, 법무장관 사상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세 번째가 아니고 지금 두 번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그래서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을 해라.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꾸리고 있는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그래서 강정구 사건 이후 15년 만에 발동했다. 윤석열은 오늘 자문단 소집 안 하기로 하고 대신 검사장 회의를 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관심이 되냐면은 앞으로 윤석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사지휘권을 받았죠. 김종빈은 뭐 수사지휘권을 수용을 하고 사퇴를 해버렸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네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시를 수용한 후에 사퇴를 한다. 김종빈처럼. 두 번째는 지시를 수용하되 현직을 유지한다. 세 번째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한다. 오늘 이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거 지시 따를 수가 없다.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거부하고 나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시를 거부하고 나서 내가 왜 사퇴해? 이렇게 직을 유지한다. 이건데 현재로서는 추미애의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고 총장 자리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관련한 보도가 하나 있는데 중앙일보 오면을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고심,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고 했다. 윤석열이 고심하고 있는데 사표를 내는 건 누구 좋으라고 그래. 누굴까요? 여기서 누구가 누굴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일 수가 있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수사 때문에 이 공궁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면 윤석열이 나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요? 그래서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 했다. 이것이 누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사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검찰의 한 관계자가 윤 총장이 측근에게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사표를 내느냐고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기뜸을 했다. 기자에게 그렇게 기뜸을 했다는 것이죠. 검찰총장의 측근이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다. 이것을 이 기사화를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끔 이런 수법을 씁니다. 본인이 직접 윤석열에게 들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뭐
이렇게 기뜸을 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어쨌든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제 제가 분석해 드린 대로 사표를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표 내라. 김종빈처럼 이 수용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 메시지인데, 자, 안 내고 버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느냐, 안 내고 버틴다. 그러면 다시 집권 세력에서 수단을 동원하겠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 축출 시나리오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방법, 임기가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재량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그냥 해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징계 절차를 거쳐서 감찰을 하고 징계하는 방법. 그래서 파면을 시키는, 검사직에서 파면을 시켜버리는 방법. 그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국회에서 검사나 판사는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을 하면은 검사직을 파면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검사직에서 파면시키면은 검찰총장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금 오늘 중에 아마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말 사이에 윤석열의 거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하나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선 후보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자신이 다 내 손 안에 다 대선주자,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에 되면은, 11월쯤에는 야권 대선주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전에 40대 경제 전문가 대권 주자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굳이 40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권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현재 공직에 있지 않다. 현재 공직에 있지 않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권을 꿈꾸면 불충에 속할 것이다. 현재 있으면은. 그리고 그제는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당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꿈틀거리는 사람, 자기 대권을 위해서 당밖에 있다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염두에 둔 후보는 또 비호남 출신이고 대선 도전 경험도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세 사람, 시효가 끝났다.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 1970년생이죠. 홍종욱 전 국회의원, 미디어 그룹을 운영하고 있죠. 홍종욱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도 일부 언론에 분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김종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꿈틀거리는 사람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도 김동연 이름이 홍종욱과 같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발탁을 했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세들과 경제 라인의 실세들과 부딪혀서 계속 어떤 마찰함을 내기도 했죠. 마찰함을 내다가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로 영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서투르가 있죠. 흑수저, 상고 출신으로 야간 대학을 나와서 고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 그리고 또 경제의 발권, 김종인이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밝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대선 주자로 지금 서서히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김동연을 자기 후보군으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미래통합당 보수 안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재풀이 넓어지는 건 좋은 일이죠. 인재풀이 넓어져서 빅텐트를 치고 지금 그 안에서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거치면서 사람을 곤란해서 대선에 2년 후 대선에 출마시키는 그런 그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재풀이 넓어져야지 그 안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경쟁력이 생기겠죠. 자, 다른 주요 기사 한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만에 50%선 붕괴됐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49.4% 나왔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이것은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집값 문제, 그리고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사태, 거기에 따른 젊은 층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것이 리얼미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외교 안보 라인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가고, 국정원장은 내부 승진을 하고,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관심이 됐던 인물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처음에는 통일부 장관 이야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왜 무산되느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죠. 만약에 임종석을 인사청문회장에 세우면은 야당들은 아주 그때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캐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임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